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다. 또 암살 시도 있을 거라는 그런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렉스 존스 같은 경우에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알렉스 존스는 옛날부터 이렇게 점 찍은 게, 그래서 알렉스 존스 같은 경우에는 악수도 하지 마라. 트럼프 악수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악수 없이 캠페인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발에 정말 가까스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조금만 한 1cm, 2cm만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잘못 돌렸어도 그대로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트럼프가. 자, 우리 뉴욕타임스 카말라 해리스를 또 바로 엄청 띄워주고 있죠. 예, 역시 민주당 거의 전당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가 이제 좀 안심했나 봅니다. 뉴욕타임스가 계속 바이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은 뉴욕타임스 지지 없이 절대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카말라 해리스로는 만족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뉴욕타임스가. 그래서 이미 이렇게 그 여론조사까지 친절하게 했어요. 카말라 해리스로 교체된 거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78%가 굉장히 만족한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11%. Don't know 10%.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뉴욕타임스 구독자들이 뭐 다 급진저가 많으니까 미국에서. Do you think Kamala Harris should face competition for the nomination or should the party move ahead with Miss Harris? 카말라 해리스가 미니 경선을 치러야 될 것 같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굳혀야 될 것 같냐? 61%가 move ahead. 20%가 미니 경선 치러야 된다. 61%는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와 맞붙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뉴욕타임스 칼럼 보면은 완전히 뭐 민주당 그 정치인들 연설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예, 뉴욕타임스는. 힐러리 클린턴, How Kamala Harris can win and make history. 힐러리 클린턴. 어떻게 카말라 해리스가 새 역사를 만들 수 있는가. 자기가 이제 여성 유리천장 깨지 못해가지고 그걸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모양새예요. 저는 근데 그거예요. 뭐 여자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법 없죠. 하지만 능력이 그만큼 특출나느냐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트럼프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그의 능력이 남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누차 걱정이 됩니다. 그 트럼프가 일단은 생존에 있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11월 선거. 당연히 저는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경합주들 다 쓸어버릴 거예요. 트럼프가. 장난질만 없다면. 워낙에 2000년, 2022년, 2023년 뭐 선거들 보면서 밤까지는 이렇게 앞서고 있다가 공화당 진영 후보들이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역전되고 그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올해라고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다고 누가 후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알렉스 존슨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매달 4,500만 불 주기로 한 거 그거 아니라고. 아마 조던 피터슨 인터뷰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오늘 그 데일리 메일에서도 보도가 됐는데 4,500만 불 매달 주겠다는 거 그거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그렇게 막 썩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He doesn't prescribe to his cult of personalit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X보다는 적게 후원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화당을 자기가 이제 지지한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America PAC, 트럼프를 지지하는 America PAC 쪽에 이렇게 보도 내용과 다른 그런 보도된 금액보다는 적은 그런 금액을 이렇게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머스크가 이제 지난 7월 13일 트럼프 피격 사건 때 이렇게 트럼프가 바로 일어나서 fight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보였는데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용기를 이렇게 보여줬다. 그렇게 극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대부분 지금 트럼프 대세론 이 더 탄력을 받는 동시에 뭐 사실상 올해 선거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뭐 상대가 누구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더 앞서고 있는 걸 나왔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여론조사 못 믿겠어요.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딥스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가 아니라 그들 자체도 딥스의 한 구성원이죠. 그 전에 머스크 후원 내역을 보면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마르코 루비오, 조지 W 부시, 존 케리한테 이렇게 후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일부 또 그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일론 머스크도 딥스다.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부시, 뭐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이렇게 후원금 붙였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원영석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까먹을까봐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고요. 원영석의 문화전쟁 구독해 주시고 문화충격, 라디오 코리아 문화충격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엠킴님, 김민아, 엠킴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링크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트바리에서 보도한 거는 카말라 해리스가 오히려 바이든 인지력이 문제가 있는 바이든보다도 더 약한 후보다 이렇게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도 내용과 달리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말라 해리스는 입을 열면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딱 받습니다. 이렇게 그 말도 이렇게 앞뒤 저는 거 잘 맞지 않고 이상한 말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데 제가 일단 그 장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passage of time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Doing a tour of the library here and talking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passage of time, right? The significance of the passage of time. So when you think about it, there is great significance to the passage of time. You know, what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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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e can see, what we believe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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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Who we can be unburdened by who we have been. What can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Where we can be unburdened by where we have been and unburdened by where we are right now. What can be Sorry to subject you unburdened to by this. what has been. Let's 자, 바로 카말라 해리스의 모습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해리스가 2억 3,100만 달러나 모금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후원금으로. 일단은 민주당 쪽도 결집하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조 바이든보다는 솔직히 객관적으로는 카말라 해리스가 조금 더 한 요만큼 더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은 지금 이게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캠벌리 치로 경호국장 사퇴했습니다.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알렉산드라 오카시오-콜테즈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잘했습니다. 보통 AR-15 소총이 이렇게 레인지가 400에서 500야드 된다고 하는데 왜 너네들은 130야드, 140야드 그때부터 이렇게 지키고 있었냐. 이건 뭐가 안 맞지 않느냐. 날카로운 질문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은 사퇴 이후 일정 9개를 캔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뭐 일부 또 음모론자들이 바이든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뉴욕타임스 보면은 조 바이든을 대체할 후보 중에 카말라 해리스가 제일 약하다. 뉴욕타임스 민주당 전당지나 마찬가지인 뉴욕타임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모든 후보 중에 제일 약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토론 CNN에서 1차 토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이제 트럼프가 KO승을 거뒀다면 이번 9월에 이제 ABC 토론이 이제 열리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붙는데 그때 카말라 해리스의 실체가 폭로될 거라고 봅니다. 만천하에. 자, 근데 이제 CNN에서도 카말라로는 트럼프 이기기 힘들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이제 보면은요. 이제 최근 데일리 메일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 상대로 49대 31, 11포인트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왔고요. 소카우 리서치에 따르면 52대 44, 8포인트. 그리고 에머슨 여론조사에서는 6포인트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포브스에는 4포인트. 트럼프 52, 해리스 48.
노브 프로젝트에서는 역시 트럼프가 4포인트 앞서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일란 머스크 얘기로 다시 돌아가세요. 머스크가 일단은 트럼프를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총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두 번째 충격범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주먹을 들어 올린 모습에 굉장히 감명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획적으로 계산된 게 아니라 본능적인 용기다. 당신이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매우 거친 사람들을 상대할 지도자를 원한다면 누구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또 바이든이 대선 후보에서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도 바이든 앞에서 겁먹지 않겠지만 총에 맞은 뒤 주먹을 치켜 올린 사람에게는 겁을 먹을 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X를 잘 산 것 같아요. 예, 트위터를 X로 바꾸는데 넘버원입니다. 앱 판매에서 넘버원.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올린 가상의 패션쇼 영상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해당 영상은 지금 몇 억 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 1억 4,900만 회 기록을 했고, 예, 이 영상에 AI 패션쇼를 위한 최고의 시기라는 그런 설명을 달았는데요. AI가 생성한 겁니다. 이 영상은요. 시진핑도 좀 보이고, 각국 리더가 보이는데, 김정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조 바이든,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그리고 시진핑, 오바마, 이런 인물들이 패션쇼 런웨이를 걸어 나오는 모습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힙합풍 모자가 달린 긴 티셔츠를 입고 큰 금색 목걸이를 건 모습이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보셨죠? 김정은이 여기 나오네요. 트럼프가 이제 바로 수감자 모습으로 나오고, 예, 김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자 옷으로 보이는 복장을 하고 손에는 이렇게 끊어진 수갑을 든 모습으로 묘사됐고요. 바이든은 휠체어 탄 채 평소 즐겨 쓰는 선글라스를 쓴 모습으로, 또 푸틴은 명품 로고로 가득한 무지갯빛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어깨를 드러낸 모습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진핑은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의 곰돌이 푸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이렇게 가슴 부분을 제외하고 상의를 과감하게 드러난 그런 패션으로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 한번 쫙 지켜볼게요. 빌 게이츠가 이제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참 유머 감각이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예, 이게 카말라 해리스고, 제프 베조스, 버니 샌더스, 빌 게이츠네요. 에러가 난 겁니다. 컴퓨터. 자, 카말라 해리스는 제가 볼 때 과거 윌리 브라운하고의 불륜 관계, 오랫동안 그 불륜 관계를 가진 거, 그리고 카톨릭 사제들 성폭행 그걸 덮었죠. 그 이슈로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그 이슈만 들고 나와도 트럼프가. 자, 그리고 트럼프가 US 오픈 챔피언 브라이슨 챔버인가요? 예, 이 사람하고 이렇게 골프를 쳤는데 이글을 잡았대요. 예. 역대 대통령 중에 골프 실력은 넘버원이죠,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 선거 캠프는 연방선거위원회 민주당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자금 9,150만 달러를 민주당 예비후보가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 카말라 해리스하고 바이든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선거 캠프 법률 고문인 데이빗 워링턴은 해리스가 9,150만 달러를 강탈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고소했는데요. 트럼프 대선 캠프 쟁점은 바이든이 모금해 해리스에게 넘긴 돈이 과도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바이든 팀이 대선 캠페인 위원회 이름을 바이든으로, 바이든 for president에서 해리스 for president, 그러니까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해서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수정하면서 자금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워링턴은 해리스가 아직 공식 후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 이렇게 밝혔어요. 카말라 해리스는 조 바이든의 남은 선거자금 9,150만 달러를 강탈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개정된 1971년 연방선거 운동법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
과도한 기부금이자 가장 큰 위반이 될 뻔뻔한 돈 갈취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바이든은 모든 총선 기부금을 반환하거나 재지정할 것이라는 어떠한 그런 의사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따라서 바이든은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바이든 for president가 받은 모든 총선 기부금은 과도한 기부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에서 카말라로 이렇게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바꾸면서. 지금 일단 민주당 진영에서는 대세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때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민주당 정치인들이 있으면 바로 찍히게 됩니다. 자,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정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시 셔피로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시 셔피로. 왜냐하면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2020년에 조 바이든이. 펜실베이니아를 잡지 못하면은 저는 무조건 진다고 봐요. 카말라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시 셔피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조시 셔피로가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라서 경합주라서 그런 장점은 있지만 펜실베이니아를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지만 그런 반면에 또 유대인인데 이분이 조시 셔피로가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역대 세 번째 펜실베이니아주 세 번째 유대인 주지사인데요.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표가 트럼프 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원래 트럼프는 계속 출마한 이후부터 2015년 때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거는 여러분께서 그 미국의 주류 언론, 빅테크, 할리우드 그리고 학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계까지. 그러니까 유대인 커뮤니티가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주 그냥 일부 이제 그 보수 정통 유대교 믿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트럼프를 많이 지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 신자들 이분들이 트럼프가 이스라엘에서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에 막 쌍수를 들며 반긴 겁니다. 근데 대다수 나머지 유대인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무신론자가 많고. 조시 셔피로는 유대교입니다. 근데 유대교인데 지금 민주당 젊은 표 원래 민주당 표 아닙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요새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어서 팔레스타인 쪽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젊은 층에서. 그래서 표를 깎아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유대인 표는 받지만 유대인들 반대하는 진영 표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바로 조시 셔피로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로이 쿠퍼도 이제 역시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 그렇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2016년 선거에서 10,000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상대 후보를 상대로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요. 2020년에 재선에 성공을 했고 그 노스캐롤라이나가 더 이상 이제 보수주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한때. 경합주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중요한데 로이 쿠퍼가 또 될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로이 쿠퍼 본인도 노스캐롤라이나를 이겨야 이길 수가 있다. 민주당이 그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 마크 켈리가 또 있는데 마크 켈리는 애리조나 상원 의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기 우주 비행사고 나사 그 출신이고 또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이 10,000표 정도 차로 간신히 이겼죠. 트럼프 상대로. 대표적인 경합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리조나가. 원래 그전에는 완전 공화당 주였는데 글쎄 뭐 캘리포니아 주민이 애리조나로 많이 넘어가서 그런지 좀 경합주가 됐고 오히려 최근 여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그랬죠. 그 전에 이거 피격 받은 그 가비 게플트 전 연방 하원 의원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카말라 해리스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남쪽 국경, 멕시코 국경이 이제 절대적인 위기라고, 크라이시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위기다. 근데 이제 남쪽 국경을 맡은 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아닙니까? 그거 하나 맡았는데 엉망진창으로 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민주당 진영에서는 엄청난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크 켈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불체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자기네 표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민주당 진영은 기본적으로. 자, 이분이 이제 마크 켈리입니다. 예. 자, 그리고 보수적인 켄터키에서 이렇게 민주당 주지사가 나와서 화제가 됐죠. 앤디 버시얼도 유력한 부통령 후보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앤디 버셔는 이제 이 사람이에요. 이제 앤디 버셔이 대단한 게 켄터키 주는 완전히 이제 빨간 주인데 정말 붉디 붉은 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25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에서 당당하게 민주당원으로서 주지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4명 있다면 저는 이 중에서 그래도 자시 셔피로를 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시 셔피로. 펜실베니아를 이기지 못한 펜실베니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원이 더 많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보다.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시 셔피로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진영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카말라 해리스는 이렇게 글로벌 무대에 올라설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까 뭐 연설하는 것도 엉망진창이고 솔직히 바이든보다도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지력이 괜찮았을 때 바이든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가장 연설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카말라 해리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곧 폭로가 될 겁니다. 전 세상에 상대로. 왜냐면은 그 전에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 전 부통령하고 토론 때도 박살 났거든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막 그때 카말라가 이겼다.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래서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 펜스가 훨씬 더 잘했고 이번에도 트럼프가 완전히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또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잘하면은 뭐 잘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유세도 못하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국제 무대에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퍼머티브 액션 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DEI가 적용된 부통령이에요. 그때 조지 플로이드 사건 없었으면 이 사람 부통령 절대 안 됐습니다. 자, 이제 조 바이든 모습 이렇게 드러냈는데요. 델러웨어주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이게 맞아 헬스칸 모습이에요. 완전히 간 모습이죠. 그래서 뭐 각종 사망 음모론 저한테도 이렇게 여러 문자가 왔더라고요. 바이든이 죽은 거 맞냐 하고 또 이제 보수 논객인 찰리 크로크가 뭐 자기가 익명의 2명의 소식통을 전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 비밀경호원 쪽 근데 바이든이 죽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뭐 그런 그 의혹을 딱 이렇게 제기하는 바람에 더 이게 일파만파로 커졌는데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으면 뉴욕타임스가 가장 먼저 알았겠죠. 뉴욕타임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입장을 알려면 뉴욕타임스를 봐야 돼요. 뉴욕타임스는 곧 민주당 전당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 쪽에 있어서 완전히 민주당 바 언론, 친 바이든 언론, 친 카말라 언론, 친 오바마 언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욕타임스. 자, 그래서 백인을 무조건 싫어하고 백인을 무조건 이렇게 좀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DEI. 그리고 아시안들도 좀 피해보는 게 있습니다. Affirmative Action 때문에. 왜냐하면 성적은 아시안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공부하는 시간이 제가 볼 때 다른 인종보다 월등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하고 아시안이 거의 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도계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흑인들이나 뭐 라틴계 이런 다른 소수계 인종한테 점수를 더 주는 거죠. 근데 뭐 그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안 그랬으면 버락 오바마 같은 대통령 나올 수 없지 않았냐. 근데 카말라 해리스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도 DEI 부통령이다. 예.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과 다른 흑인 여성 후보들은 항상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그런 직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흑인 여성이 아니었으면 절대 부통령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반전해가지고 조 바이든이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임스 클라이번 흑인 연방 하원 의원이 흑인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그 대신에 조건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넣어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DEI 프로그램은 대학 기업에서도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흑인하고 라틴계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연방대법원이. 이후에 DEI를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이걸 따지는 건데 지금 최소 10여 개 주에서 DEI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도 뭐 DEI 전반적으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Affirmative Action이 흑인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흑인 학생들이 없어져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뭐 이런 좋은 대학들, 이런 엘리트 대학. 물론 뭐 요새 엘리트 대학 가봤자 완전 급진 좌파 인물로 되는 거 아니냐, 세뇌당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